자,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채팅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좀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, 이민 얘기가 요즘에 좀 많이 들리는데, 아무래도 한국 땅에서 살기 힘들다 보니까, 한국이 좀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, 한국은 좀 답이 없다, 미래를 봤을 때 좀 안 좋다, 암울하다, 그렇기 때문에 외국 가 살아야겠다,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간혹 보입니다. 오늘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,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어. 이민을 가면 한국보다 무조건 나을 거예요, 잘 살 거라는 그 무근본의 믿음. 그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는 걸까? 그럼 역으로 물어볼게요. 내 고향을 떠나가 타지에 생활하면 다 잘 삽니까? 이민을 떠나가지고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옮긴 사람도 있잖아요. 서울로 이제 직장 잡으러 옮긴 사람도 있어. 아니면 이제 서울에 환경한 사람들. 그 사람들 중에 서울에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있어? 잘 사는 사람 소수 있고 나머지는 못 살아요. 아니, 상식적으로 생각해봐.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가가지고 어? 자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뭐 자취하면 생활이 많이 들 거 아니야. 뭐 서울이라고 돈을 무조건 많이 주는지 아십니까? 서울에 많이 주는 직업이 있고 안 주는 직업이 있어. 많이 주는 직업은 정말 소수의 엘리트들만 가지고, 나머지 사람들은 서울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일을 하겠죠. 그런 데는 지방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정도야. 조금 더 많이 받는데 문제는 생활비가 훨씬 더 많이 나가죠. 생활비나 이제 물가 같은 게. 그리고 막상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돈을 모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. 그럼 잘 산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.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가 좀 문제가 뭐냐 하면,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, 잘된 케이스만 봅니다. 잘된 케이스만 부각시켜서 봐요. 안 된 케이스가 더 많거든. 미디어 같은 데는 잘된 케이스만 보여줍니다. 잘 사는 사람들만.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있잖아요. 잘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는데, 잘된 사람은 소수예요. 방송에 나와서 자주 패널로 등장하고 컨텐츠 찍는 사람들은 잘된 사람들이에요. 근데 안 된 사람 많단 말이야.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. 연예인하면 다 돈 잘 버는구나, 돈 잘 버는구나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일반 사람보다 형편없이 사는 연예인들도 꽤 많습니다. 연예인 지망생이나 엄청나게 많아요. 근데 그런 사람은 방송에서 불러주지 않죠. 그래서 그 사람도 어떻게 사는지, 어떻게 생계 유지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. 왜냐? 방송에 등장하는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니까. 우린 그 사람들밖에 볼 수밖에 없거든. 그 사람들은 눈에 익다 보니까, 아, 연예인이면 잘 산다,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. 마찬가지 여러분. 지방에 서울로 상경한 사람도 그런 거. 서울에 이제 미디어 같은 데 보이는 모습은 뭐 강남 상구, 마용성, 핫플레스만 보여주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보여주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 아니야. 서울에 거기만 있습니까? 아니죠. 노도강도 있고 은중동도 있고 금강구도 있습니다. 막상 거기 한번 동네에 가보면, 와, 이게 서울이란 말이야? 이런데 사람이 산다고? 와, 나 못 살 것 같아. 와, 교통지옥인데? 여기서 지하철까지 타려면 진짜 오래 걸리겠다. 와, 이런 데서 월세 비싸게 받는단 말이야? 이 말이 나온다니까. 야, 이런 데서 돈 모아가지고 언제 나와?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, 사람들이 보면 너무 잘된 케이스, 잘 나온 케이스, 이런 것만 집약해서 보다 보니까 메탄지를 못하는 거예요. 자영업도 그래. 유튜브의 자영업도 망한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. 근데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는 것들은 망한 사람보다 잘된 케이스, 잘된 것처럼 보이는 케이스만 모아서 알고리즘 타고, 그런 것들만 모아서 유튜브 찍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? 그것만 보면, 아, 젊은 사람도 장사가 잘 될 수 있네, 그럼 나도 장사 내볼까? 그 따라하는 순간 망하는 거죠. 나 유튜브에 그 장사 잘 된다고 하는 것도 못 믿겠어요. 왜냐하면 잘 되기 힘들거든. 특히 나이 어린 친구가, 사이경 없는 친구가 장사가 잘 되는 게 쉽겠습니까? 나 오히려 더 많아보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보면 그런 장사 잘 되는 영상들 보면 사실 진위 여부가 확인이 안 돼 있어. 정말 장사 잘 되는 건지, 잘 되는 척을 하는 건지. 저는 척을 하는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. 척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. 그 찍을 때만 사람 바글바글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. 아무튼 말이 샜는데, 이민 가면 잘 살 거라. 잘 살기 힘듭니다, 여러분.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민 가서 잘 사는 게 한국에 잘 사는 것보다
더 힘들다고 봅니다. 더 많이 힘들어요. 일단 간단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일단 그거 아셔야 돼. 인프라 문제.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프라가 탑입니다. 탑. 전 세계 최강 인프라 국가입니다. 굳이 뭐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도 광역시만 되더라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. 살아가는데 교통, 그리고 먹거리, 휴양지, 그리고 뭐 장 보는 것도 이런 것들 도처에 다 있습니다. 이런 나라가 없어요, 여러분. 이런 나라가 없어. 전 세계에. 일본도 이렇지 않아, 여러분. 제 방송이 미국에 사신 분도 있거든요. 지금 안 들으시는데 이제 애틀란타하고 LA 이런 분들 보면 장 보려면 차 몰고 30분 이상 가야 돼. 마트도 없어. 한식 같은 거 있잖아. 살려면요 걸어갈 수 없습니다. 미국은 대중교통 없거든요. 미국 가면 이제 다 큰 차도 많잖아. 큰 차가 왜 많은지 아십니까?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한국의 인프라 있잖아. 뭐 통신 잘 되고 뭐 스마트폰 사기 쉽고 대중교통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 외국 가잖아요. 답답해 못 삽니다, 여러분. 못 살아요. 물론 외국 가면 장점 있지. 장점 있는데 이제 단점도 있어요. 장점 뭐냐?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막 남의 인생에 간섭하고 그런 건 없어요. 예. 근데 단점은 인프라. 이거 무조건 말 나와요.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. 일본을 가더라도 마찬가지고. 이건 뭐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런 편의시설 같은 것들. 그런 문제.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인프라가 외국 가도 될 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. 안 돼요. 유럽 같은 데 가면 엄청 불편하다니까. 유럽 같은 데 가면.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여름 가면요. 에어컨이 없어요, 방에. 에어컨이 없다니까. 그렇다고 안 더운지 아십니까? 굉장히 더워요. 거기도 폭염 장난 아니야. 그 화장실도 여러분 있잖아요. 우리나라는 공중 화장실 많잖아요. 공짜로. 외국 같은 데는요. 돈 주고 사야 돼. 돈 주고. 돈 없으면요. 밖에다 써야 됩니다. 그리고 일반 그런 식음료 같은 것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싸요. 많지도 않고. 이게 첫 번째.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언어 문제. 언어. 뭐 대부분 이민에 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공부하고 가겠지만 공부하고 가도 아무래도 네이티브 사람들과 이제 언어의 차이는 극복할 수 없어요. 그 미국에 이민해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네이티브 언어하고는 격이 있대요. 영어를 한 10년 동안 구사를 해도 그 사람들은 구분을 한대. 그러니까 물론 언어를 공부하고 가면 이제 좋겠지만 이 직접적인 이제 소통, 깊은 소통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요. 이게 아니면 영어를 안 배우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뭐 소통도 안 되고.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한국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속 깊은 얘기는 하기 힘들다는 거지. 그런 문제. 이건 사실 뭐 국제결혼하고도 연관되는 문제예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가면 극복을 해야 되는 거.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세금 문제. 우리나라 사람들 세금에 대해 불만 많죠.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입니다. 많이 내는 나라가 아닙니다. 외국 가면 돈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세금 넣는 거 보면 정말 후덜덜합니다. 후덜덜해. 세금 문제 그리고 물가 문제. 우리나라가 뭐 물가가 비싸서 나가는데 저는 그 말에 무조건 동감할 수는 없어요. 다른 나라 더 비싼 곳도 많거든.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한다는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훨씬 더 비싸요.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는요. 잘 사는 동네 같은 경우에 월세가 200만 원이에요. 그 원룸 사이즈 공간이. 그래서 그 원룸을 하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3명이 그 2층 침대 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기숙사처럼. 그런 곳이 많아요. 세금도 많이 내고. 그럼 막상 이거 뭐 세금 내고 월세 내고 뭐 이것저것 내고 나면 남는 게 많지 않아요, 여러분.
내가 무일푼으로 가잖아요. 가진 거 없이 가면 뭐 돈을 번다고 해도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손에 건진 게 별로 없어.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. 그런 것도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처럼 밤 문화 같은 거 있죠. 밤에 놀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. 밤에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밤에 술집 가고 그런 문화가 없어.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가 많이 없어요. 밤에 못 돌아다닙니다. 미국도 밤에는요 문 다 잠가놓고 창문 다 열어놓고 막 그렇게 있어요. 위험해서 못 나가. 유럽 같은 데는요 한 저녁만 되면 가게 문 싹 다 닫고 집 문 싹 다 닫아요. 그냥 출입 금지야. 근데 한국 사람들 밤에 막 배고프니까 뭐 편의점도 가고 싶고 아니 친구랑 약속 잡아가지고 술도 먹고 싶고 그렇잖아. 다 날아가면 안 된다고. 참을 수 있겠어요? 근데 워낙에 한국 땅에 살면서 이걸 기본값을 알고 있다 보니까 외국 가도 당연히 되겠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. 안 된다니까 이게.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. 한국에서 못 살면,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이 없으면 외국 가도 돈이 없습니다. 이걸 분명히 아시기 바랄게요. 뭐냐 하면 제 방송에 이제 그 외국 땅 가가지고 적응 잘하신 분, 이민 잘했다고 생각되는 분 두 분 있거든요. 한 명은 캐나다에 살고 있는 분, 지금 안 들어오는데 토론토지 베쿠버지 모르겠어. 아무튼 거기 살고 있고, 또 한 명은 애틀란타. 근데 그 두 분이 한국 땅에 살 때부터 금수저였어요. 공통점이. 한 명은 강남구 일원도 출신이고 한 명은 서초구 잠원도 출신이에요. 일반 사람이 아닌 거예요, 여러분. 그 정도 능력 되니까 이제 그 집 팔아도 이제 자본력이 있으니까 외국 가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거야. 만약 여러분들이 가진 돈으로 외국 가서 뭐 집 구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구할 수 있을까? 외국은 부동산 안 비쌀까요? 아니 살려면 뭔가 주거환경 갖춰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내가 이민 가가지고 돈 얼마나 들고 있을까? 그 집값 얼마나 할까? 아 생각해봐요. 이민을 한다는 건 뭐예요? 떠돌이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.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 정착을 하는 거 아닙니까? 정착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가지고 있는 돈. 근데 내가 이민을 가는데 이민을 가기 위해서 내가 끌어올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으며 그 끌어올 수 있는 돈으로 어떤 집 마련할 수 있느냐. 이거 생각해야 된다니까 이거. 다른 나라도 집은 비싸요 여러분. 우리나라 아파트는 비싸고 다른 곳은 안 비싼 게 아니라 다 비싸. 일본도 살만한 집 비싸요. 인프라가 이제 좋고 이제 도시권에 가까운 집은.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내가 집을 못 구해가 돈이 없어. 통장에 돈이 없어. 이민 가야겠다. 가요. 그럼 뭐 외국 가면 내가 집을 구할 수 있을까? 어차피 외국 가면 여러분 생각해봐. 잘 산 동네 갈 거 아니야. 잘 산 살기 좋은데. 근데 집값 쌀 이유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민 가서 잘 사는 사람도 있어. 근데 이민 가서 힘들게 산다거나 이민 간 것을 후회한다거나 아니면 이민하고 나서 적응하지 못해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것만 보지 말라는 거지. 이민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. 그리고 막상 이민 못 갑니다. 말로만 이민 가야지 하는 사람도 못 가요. 그렇게 이민이 쉬웠으면 진작에 갔겠지. 왜 못 가고 있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이민은 맘먹는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준비와 자금이 필요하다. 그리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다. 이민 가도 한국에서 겪지 못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. 이 점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